안녕하세요. 설득금쌤이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정성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Motivated Information Processing, 편향적 정보 처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주저자가 돼서 쓴 두 가지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렇게 순차적인 정보가 제시될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동기,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어떤 편향적인 동기가 어떻게 개입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논문은 저랑 제 지도 교수, 그 다음에 마이클 레퍼트, 그때 그 과에 있는 교수님들 이랑 같이 한 논문인데,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래프스에 2012년도에 출판이 됐고, 하나는 2016년도에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후보가 있으면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 캠페인 도중에 계속 뭐 좋은 인포메이션, 나쁜 인포메이션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정보를 받으면 태도가 조금씩 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정보 받을 때마다 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재면은 하나의 태도 변화의 어떤 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궤적을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12개 정도 정보를 주면서 매번 나갈 때마다 그 후보에 대한 태도를 측정을 해서 그 이 궤적이 이 메시지에 따라서 이 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의 원래 이제 initial preference, 초기 태도와 또는 강도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연구고, 원래는 이두 스타디 1, 스타디 2에서 큰 익스페리먼트 두 개에서 합쳐서 논문을 내서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래프스에 심사를 받아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에디터가 너무 기니까 하나만 내라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내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잘됐다 그러고, 이것을 다시 또 자료를 보충하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는데, 이 논문은 이제 여기 우리 제가 대학원생 때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연구고, 제가 박사학위 사실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그래서 대규모 실험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강사를 했으면서 한 번 하고, 또 웨스턴 일리노이라는 대학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기는 한 6, 7년 뒤에 2012년도에 논문이 출판됐는데, 이렇게 요 저자들이 여기 마이클 메퍼트, 레아 왁스, 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인디애나 대학에 있는 양성훈 교수 여기 있네요. 그 양성훈 교수의 지도 교수인 제임스 그루닉 교수도 지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중에 이제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에 그 출판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으로 원래 온라인 퍼스트 출간됐을 때 그 미국의 전미 커뮤니케이션 협회 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앤 소셜 커그니션 디비전이라고 큰 디비전인데, 거기서 디스팅귀시드 아티클 어워드를 받은 바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출판되고 난 다음에는 그 ICA의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앤 바이올로지 인스티튜트 그룹, 거기서 2년마다 한 번씩 그동안 2년 동안 출판된 논문 중에서 가장 좋은 논문에 대해서 이제 상을 주는 게 있는데, 그때도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에디 핑크 교수와 저와의 논문의 아주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논문 2014년도에 받았을 때는 이게 이제 거기에 체어를 하고 있던, 그 디비전을 체어를 하고 있던 마이클 코토스키 교수가 쓴 수상을 알리는 그 이메일인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work to our division 해서 It is truly exemplary. 이것은 정말 귀감이 되는 좋은 예가 되는 연구이다. 이렇게 해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일단 일부는 제 디설테이션 박사학위 연구에서 일부 아이디어가 왔고, 또 하나는 마이클 메폴트가 주저로 돼서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에 퍼블리시했던 그 논문, 그 연구 바탕에 대해서 같이 겹치게 돼서 한 건데, 그거를 잠깐 설명하면은, 이게 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두 개의 논문이 나왔는데 하나는 휴먼 커넥션 리서치에 나왔고 하나는 커넥션 모노그래프에 나왔는데 이게 다 이제 어떤 연구들이냐면은 그 메시지를 주면서 메시지 읽는 도중 그리고 메시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이 바뀔 때마다 자기 태도를 표시하게 해요. 컴퓨터 마우스로 이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생각이 기울일 수도 있고 메시지 읽는 도중에 또 읽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태도를 표시하게 하면 그리고 이제 그걸 컴퓨터 마우스의 무브먼트를 밀리세컨 단위로 재면 한 5,000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제 belief trajectory, 그 신념의 변화 궤도인데 그 이제 궤도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한 연구인데 이게 첫 번째 연구 같은 게 보면 이 메시지가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일방적인 메시지, 이거는 이제 양면적인 메시지라서 부정적인 메시지, 뭐 긍정적인 incongruent, congruent information 여기까지가 메시지 읽는 와중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스트럭처를 반영을 한 태도 변화 궤적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태도가 또 어떻게 생각해서 바뀌는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또 생각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마다 이제 긴 메시지 오래 생각한 사람도 있고 짧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다 통일시켜 갖고 다 통일시켜서 이제 한 10%쯤 왔을 때의 태도 20% 30%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HCR에 낸 적이 있고 요거는 이제 또 이제 메시지 자체가 뭐 high source credibility, low source credibility, 정보원이 좋은가 나쁜가, 그 다음에 메시지 포지션이 뭐 40년 뭐 이렇게 뭐 감옥에 있어야 된다, 2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 7년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 포지션이 다른 그거를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컴퓨터 마우스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 에리튜드 트랙트로 오고 그걸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하면서 너무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도 크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분석을 위해서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또 새로 만들어서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수년간 걸려서 겨우겨우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이클 레포트랑 이 연구를 이제 저널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에 실린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을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선거하는 그 상황을 주고 한 그 뭐 이렇게 10주라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나눠 갖고 각각의 인포메이션 이렇게 헤드라인이랑 기사를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거 클릭하면 이거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선택을 하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하고 봤더니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싫어했던 놈은 더 싫어하게 되고 좋아했던 놈은 더 좋아하게 되더라. 이제 이 연구가 이 연구인데 이 연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박사 논문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할 걸라고 생각한 게 이거는 이제 선택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인포메이션을 이제 선거 후보에 관한 인포메이션 주고 그러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또 태도를 재고 또 이제 후보에 대한 인포메이션 주고 여론조사 합니다 해서 매번 이렇게 재면 딱 각 개인별로 전부 다 10번씩의 또 타임 포인트가 있고 그때 태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태도 트래젝토리를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내 박사 논문 연구랑 이 연구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에 그 같이 연구하면서 썼던 다 그 헤드라인이나 논문 기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포메이션 보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변형을 해서 선택하는 건 없애고 그 대신에 중간중간에다가 여론조사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찍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 후보에 대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이제 새로 작성을 했죠. 근데 이제 혼자 못해서 그 학부학생 컴퓨터 프로그램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새로 해서 실험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연구를 논문을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재밌는 연구입니다. 되게 재밌는 연구.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존 설득 연구의 문제가 뭐냐면은 메시지를
딱 하나만 딱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보면 대부분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정보를 받을 때가 많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개의 복잡한 인포메이션 줘도 우리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한 번만 딱 재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그 정보를 읽으면서 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잘 측정을 하면 궤적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분석하겠다. 모든 이제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서 그 아주 어드밴스드 된 거는 다 궤적을 분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논쟁이 있죠. 정치컴에서 특히 정치 폴리티컬 사이언스에도 사람들이 후보들에 대한 그 뉴스를 받으면 그때그때 태도를 바꾸는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나가는지 그런 이제 이론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만 있다 기억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또 얼마나 좋아해 하면 그때 이제 기존에 들었던 거를 정보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그렇게 태도를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이제 뭐 온라인 프로세싱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가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이게 관련된 그 이론은 어, 어, 노만 앤더슨이라는 아주 대학자가 있는데 어, 그 예일대 그 호플란드의 제자고 근데 이 사람이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티오리라는 거를 수학적인 모델을 발표하는데 이거는 무지하게 간단한 모형인데 일단 모든 기본 그 다른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모델이 나오기 전에 이게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하시는데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아이디어는 뭐냐면 people modify their beliefs as they process new pieces of information. 근데 이제 모든 인포메이션에는 두 가지 디멘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지 나쁘게 이야기하는지 그게 밸런스라고 그러죠. 밸런스. 여기서 스케일이라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다는 건지에 대한 밸런스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게 여기는 weight W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지 두 가지가 곱해지는 게 이제 저기 곱해지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곱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면은 이걸 결국은 다 이제 서메이션 하는 거죠. 다 통합해서 인티그레이션해서 사람 태도가 결정된다. 근데 이런 모형은 앤더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판단할 때 항상 아, 분야를 나눠서 점수를 주고 또 이 웨이트를 각기 따라줘서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하게 되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의 티오리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하지 않는다. 되게 이제 휴리스틱하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걔 중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덜 중요할 때는 휴리스틱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테메릭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의 하나의 원리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도 있지만 하여간 이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받을 때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태도로 자기 기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이죠. 베이스라인 모형. 여기서 우리가 변형되고 더 복잡한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뭐 첫 번째 인포메이션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아니면 맨 나중에 인포메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맨 나중에 메시지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하시는데 일단 기본 베이스라인은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티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티오리를 볼 때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내가 했던 비판은 뭐냐면은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티오리는 한 5개의 아규먼트가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왔지 순차적으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에 대한 모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랑 제 지도 교수가 수학적 모형을 변형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퀀셜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모델이라서 이제 익스텐디드 모델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모형에 의하면 이제 궤도를
최종 태도뿐만 아니라 이 궤도를 프리딕트 할 수 있죠. 근데 궤도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weight이 있고 scale 있다. 그래서 이 functional sum of product multiplication of weight and scale value다. 이게 상대적 중요성과 그 밸런스를 곱해서 다 더하면 나중에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그 그거의 이제 문제인데 근데 이제 디퍼런 타임 포인트에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태도가 이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 분석하기 위해서 태도가 결정되면은 그게 또 다시 이니셜 에디트 되기 때문에 또 태도가 나머지 두 번째 인포메이션을 또 처리할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다이나믹한 마들이 돼. 근데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모형을 변형시켜서 비슷한데 변형된 거. 왜냐면 T라는 타오라는 이 타오는 타오가 첫 번째 피스 인포메이션 처리했을 때 태도, 타오 2 두 번째 인포메이션 태도.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모형을 우리가 간단히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은 attitude trajectory를 우리가 이제 predict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세 명의 사람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 순차적으로 받는데 뭐 초기에 똑같은 메시지 받지만 초기의 태도가 초기에 이제 그 좋아하는 정도는 같았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확신 정도가 달랐을 때 좋아하는 정도는 같았지만 확신 정도가 달란 세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relative high initial weight, moderate weight, and relative low weight 한데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positive information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 다 이제 어떤 캔디데이트에 대한 인포메이션 받는데 positive information about candidate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네거티브한 인포메이션 그 좋다는 것 나쁘다는 인포메이션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도 좋다는 그 정보 나쁘다는 거 이걸 이제 얼터네이트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는 어떻게 부르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최소화해서 최고로 일단 단순화시켜서 웨이트랑 스케일 밸류가 다 같은 게 순차적으로 내용은 다르지만 웨이트랑 그 밸런스가 같은 인포메이션 오는데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는 콩그루언트 하나는 인크루언트 이렇게 이제 온다고 하면은 이거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중간중간에 막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이게 이제 홀수일 때는 이런 그 공식이 나오고 짝수일 때는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제 엑셀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면은 우리가 프리딕트가 가능해요. 근데 자 이렇게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일종의 하나의 베이스라인 마들이 되는 거예요. 베이스라인 마들. 그러나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초기 태도에 대한 확신 정도가 확신에 따라서 이 트레젝토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원래 초기 태도에 대해서 확신이 나왔던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폭이라 그러죠. 진폭. 앰플리튜드가 커지죠. 평균적인 앰플리튜드가 커지고. 그러나 모든 케이스에서 이게 이제 댐핑이라 그러는데 서서히 이제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돼서 그러나 이니셜 확신 정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이것도 다를 뿐더러 궤적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걸 내가 이제 프리딕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candidate evaluation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선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을 이니셜 웨이트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아주 골수 무슨 공화당 주의자 보수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파성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 이니셜 웨이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다르게 나오겠죠. 이제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파리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 당 정체성에 따라서 이게 이제 컨그런트 인포메이션과 인컨그런트 인포메이션이 서로 교대하면서 제시가 된다면 그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진폭이라는 게 파리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당파성이 약한 사람들은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다음에 initial issue position 그러니까 또 후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다른 이렇게 또 바꿔서 했는데 추가적인 실험을 또 했는데 이번 후보에 대해서 initial issue 그러니까 어떤 특정 후보 총기든지 낙태든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주면은 그 초기 확신성도 강해지겠죠. 이제 이슈를 안 주고 하는 거랑 나눠서 하면 그것도 이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자 테스트 어떻게 했느냐? 테스트는 그 아까도 설명했는데 마이클 맥폴트가 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실험적 오면은 그 컴퓨터 화면에 이거는 어떤 가상적인 선거 상황인데 당신이 유권자를 그 세계 살고 있는 유권자를 생각하고 그 정보를 받았을 때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표시해 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대한 관여도도 낮고 뭐 이래서 이제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가장 이제 심플한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보는 과학적인 연구죠. 근데 이론 테스트를 위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이클 레포트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두 후보가 주어지고 리퍼블리칸 앤 데모크래트 두 후보가 주어지면 아주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기초적인 인포메이션만 딱 주고 얼마나 누굴 찍겠습니까?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그 초기 태도를 재고 그 다음에 자, 윅 1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어 주십시오. 기사를 딱 읽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아, 지금 이건 여론조사를 이제 여론조사를 당신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는데 지금 만약 후보를 찍겠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 후보를 좋아하십니까?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인포메이션을 띄울 거라면 또 그게 나와서 그러니까 또 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이 정보들은 신문 기사들은 이전에 이제 이 해당 선거에서 실제로 관해서 신문에 나왔던 기사들을 굉장히 많은 풀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랜덤하게 기사가 하나씩 제공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속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 기사를 읽는 와중에 중간에 뭐 한두 번은 여론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가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컴퓨터가 랜덤하게 우연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속였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다 한 건 아니고 컨트롤 그룹이 있어서 컨트롤 그룹에는 그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읽고 이렇게 읽기만 하고 태도를 측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 그룹이 있고 익스페리먼트 그룹이 있고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효과를 측정을 했는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물은 거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 자체의 효과를 측정했는데 그 두 간의 그 조건 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randomly selected from a large pool of articles or last congressional election in the area. 근데 같은 에리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주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뭐 might be asked to participate pre-election polls. 그리고 pre-election polls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once or several times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 결정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다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가정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하고 프리테스트에서 그 아티클별로 이제
이게 얼마나 네거티브, 얼마나 포지티브 하냐 이런 거를 이제 그 한번 다 미리 쟀다로 하고, 그래서 쭉 이거를 인스트럭션이고 어떻게 해서 측정을 하고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이런 것들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앰플리튜드 진폭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이제 이 평균이죠. 근데 각 두 집단에 하나는 이제 클리어 파리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가 나는 이게 데모크라시도 일 있고 리퍼블리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 congruent information, incongruent information, congruence, incongruence 되는데, 그게 이제 태도가 변했지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이 발견됐고, 그러나 less clear party identification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가설이 지지가 됐어요. 근데 가설이 지지가 되었다. 뭐 이런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 motivated information processing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initial issue position information이 주어진 그런 그 집단, 이 아니 주어진 집단, 거기서는 사람들이 그걸 이슈에 대한 태도를 보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초기 태도에 대한 확신이 강한 거죠. 초기 태도 확신이 강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진폭이 낮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 변화도 좀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했다. 초기 태도도 이제 또 높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슈 인포는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됐대요. 선호도 좀 낮았지만 진폭이 좀 더 컸다 해보면.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연구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있는 연구였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그래서 해서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티어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그 선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적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그런 패턴이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했고, 사람들 순차적으로도 태도를 변화시킨다, 뭐 이렇게 업데이트한다, 이런 것도 발견했고 했지만, 이게 또 익스페리먼트 테스트 했다는 게 하나의 이제 약점이기도 하겠죠.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인포메이션 아니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연구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뭔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금생이 시작이 될 만한 연구를 했다는 게 좋은 점인데, 이후에는 또 저도 이제 이쪽 연구를 계속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못했는데 몇 개 연구를 더 했죠. 근데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이제 안 된 연구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논문이 사실 더 복잡하고 더 수학적이기도 하고 이제 상도 받고 뭐 이런 논문인데, 두 번째 논문은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